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자생출란의 원판 소심인 종가소, 또 다른 명명은 종소심으로 알려졌지요. 오늘 신화를 받은 종가소의 난초를 영상으로 소개를 하면서 나름 재배의 노하우라고 할까, 나름대로의 재배의 기술이라고 할까, 몇 말씀 드려보려고 영상을 올립니다. 100%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실패 없이 혹서긴 여름에 신화를 올리고요, 35도 이상으로 폭염이 지속될 때는 성장을 멈추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기 처소가 얼마 남지 않은 약 4, 5일 전부터 새벽에 열대야가 사라지고 약간의 찬 기운이 도는 계절을 속일 수 없는 이런 시점에서 난초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성장을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종가소 두 화분 중에 하나분의 신화가 각각 4촉의 신화로 올라왔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신화가 가장 세력이 좋게 올라왔고, 정 가운데 있는 것이 그 다음 세력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또 그 다음 세력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약간 돌리게 되면 또 한 촉의 신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4촉의 신화를 받았는데요, 각기 세력을 나누어서 올라오기 때문에 한 화분 안에서 올라오는 신화가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력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화가 각기 다른 모습으로 그 세력에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가장 그 세력이 좋은 금년 신화의 입장수는 6장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한참 크고 있는 중간이죠. 이게 이제 4번째 신화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영상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연부와 근부의 그 위기의 온도 계절이 가장 무더운 8월, 그 다음에 9월경에 이 무름병인 그 연부와 근부 푸사리움균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난초, 아직 그 바이러스나 병이 침입하지 않고 잘 성장하고 있는 정상적인 화분의 난초는 그 신화에 가장 먼저 올라오는 치마잎이라고 하는 일엽이 그대로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엽이 흑갈색으로 변한다거나 기부 쪽이 갈색으로 이렇게 색상이 변한다면 그게 바로 푸사리움균에 의한 실패의 모습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균이 침입해서 가장 조직이 연한 신화를 무르게 만들고, 이어서 도관을 통해서 그 다음 신화나 내지는 그 구촉이나 모촉을 전염을 시켜가지고 그 분 한 분 안에 있는 모든 촉이 다 사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부와 근부가 출란을 재배하는 가장 위험한 리스크입니다. 시기도 여름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시기인 것입니다. 생물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가격을 떠나서, 품종을 떠나서 일단 바이러스나 또는 푸사리움균이 침입을 하게 되면 거의 99.9%는 죽습니다.
혹간 빨리 조치를 하고 그 스포탁이나 내지는 이제 베노민 같은 약으로 처방을 해도 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온실 난의 온도는 최고 온도가 38.1도까지 올라갔고 23.4도까지 떨어졌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온도계를 난실 가장 중간에 달아놓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그 온도에 관련해서 난들이 어떻게 생장하고 있는지 또 연부 근부가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왔는지 달력에 체크를 하면서 메모를 해서 내년에 비교를 하는 그런 그 관리가 필요합니다. 약을 언제 주었고 어떤 약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성 때문에 똑같은 약을 계속 반복해서 주게 되면 질병을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내성 때문에 그래서 교체 선택을 해서 약을 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만 어떤 그 질병은 어떤 약이 잘 듣더라 또 어떤 약은 잘 듣지 않더라 하는 것 때문에 교체 방제를 하셔야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물을 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약 70cm 정도의 위에서 아래로 관주를 하되 한 번으로 집중해서 씻는다는 생각으로 주지 말고 난시를 3번 정도 왔다 갔다 이렇게 물을 주셔야만 생물이고 또 연약한 조직이 신화가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여름에도 그렇게 물주기 방법을 왔다 갔다 주게 됩니다. 지금은 온도 자체가 난하분 안에가 온도가 높고 체질적으로 얘들이 열을 서서히 받아왔기 때문에 갑자기 지하수에 찬물을 주게 되면은 움츠리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물을 데워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약 70cm 정도의 위에서 아래로 관주를 하고 관수를 하면서 이렇게 주되 한 화분에 10초 정도 이렇게 들이대서 주지 말고 왔다 갔다 3번 정도 4번 정도 왔다 갔다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난실에서 물을 주고 나서 살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중에 뭐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지나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것 같으면 잘 관리도 할 수 있겠지만 난실 공동배양은 물을 주고 또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1차 주고 난 다음에 살피고 나서 1시간 내지 뭐 이렇게 커피 타임을 하고 가실 때 한 번 더 줍니다. 가실 때 한 번 더 1차 주는 것처럼 똑같이 안 주더라도 1차처럼 그렇게 집중해서 안 주더라도 흩뿌리듯이 해가지고 그 분 안에 있는 물이 다 난석에 흡수가 되고 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고 갑니다. 그렇게 하고 3일 만에 이렇게 다시 물을 주게 되는데 저는 한여름에도 3일 만에 줬습니다. 그리고 신화들이 잘 올라왔고 잘 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연부로 그 무너진 난들은 거의 없고 이제 노대 형태의 그 입장수가 이제 노랗게 변하면서 신화를 올리는데 나타나는 현상으로서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잎끝이 타는 현상들이 4월, 5월달, 6월달에도 그 지속적으로 나타나다가 지금은 이제 잎이 타는 것은 거의 없고 잎이 갈색으로 변해 부러지는 것도 없고 신화를 잘 올리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비료를 여름에는 주지 않았지만 마감프 K하고 마스나가 영양이
식물의 유기질 비료로서 영향을 많이 끼쳤다 이렇게 보고, 신화가 건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는 에란이는 그 무엇보다도 더 기쁨을 갖게 됩니다. 한 촉을 올리라고 해서 지가 한 촉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생장 능력에 따라 두 촉도 되고 세 촉도 되고 또 네 촉도 올립니다. 그러나 다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이 안전한 것이고, 또 그 난초의 이제 성장의 과정에 있어서 촉수를 늘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난실의 전체적인 난들이 배양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신화가 모촉보다 더 건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4장의 모촉이 신화는 5장의 모촉으로 신촉으로 올라와야 정상이고요. 입장의 넓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모촉보다는 더 건강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장수를 늘려가면서 7장, 8장, 10장씩 늘어나진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분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3촉에서 4촉 정도 건실하게 키우면 그해 여름에 신화를 2~3쪽 받게 되면 하나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려나가야 되고 분촉을 해야 되고 확장을 시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올려드린 초입에 올려드린 그 난초의 종가소의 작년 꽃이 왼쪽에 있는 첨부된 꽃입니다. 제가 작년에 피운 꽃이지요. 종가소는 부판이 밑으로 늘어지는 현상을 갖고 있는데 키우기 나름입니다. 제가 키운 난초의 부판은 그렇게 늘어지지 않고 정삼각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단지 종가소의 특징처럼 기부 쪽이 약간 빠지는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판 같고 어떻게 보면 원판 같고 해서 원판 종가소 이렇게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배양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